패션쇼 29회 3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문근영님, 네. 3부도 함께 해주시는데 어떠세요? 오랜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그러네요. 오랜만이네요, 진짜. 예. 이제 앞으로 좀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막방에 가니까. 다음 주 막방이라고. 그냥 저 혼자 나와서 하고 있을게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그때 심심할 때 뭐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 개인적으로는 타키 형이랑 미호 누나가 없으니까 네. 좀 허전할 줄 알았어요, 올 때. 생각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 좀 있었는데 전혀 뭐 있는 듯 없는데 생각이 안 나는 그러네요. 건 왜일까 싶습니다. 어제부터. 네. 이번 시간은요. 짝퉁 인터뷰 시간인데요. 우리 뚱카롱이 오늘의 게스트 분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짝퉁 인터뷰 게스트로는 문군의 인디씬처럼 오랜만에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디자이너 리아성 씨입니다. 파슨스 출신으로 현재 광저우 패션 디자이너 협회 한국 대표 및 부주석을 맡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손님은 그녀의 딸이면서 영국의 세인트 마틴스를 졸업하시고 패션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캐롤라인 성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뚱카롱이 소개를 좀 해주셨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께 본인 셀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팔슨스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10수년간 디자이너로서 회사를 다니다가 저의 개인 브랜드는 한국이 아닌 중국 대륙으로 가서 개인 투자법인을 세운 후에 중국 패션 글을 정기적으로 쇼를 해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오뚜꾸뚜루여서 그 이후에 거기 그 나라의 정세가 바뀌고 또 모든 경제적 상황이 바뀌면서 수주나 매스 마켓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쪽 마켓을 잘 몰라요. 근데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디자이너는. 그래서 결국에는 내려놨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중국과 한국의 국제교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많은 시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디자이너도 했던 것 같고 직장생활도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후배들을 중국에 등용하는 그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디자이너 입장을 이해를 못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겪어온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기소개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뭐 지금 따님 기다리다 지쳤거든요. 주무시나요? 예, 우리 따님 캐롤라인. 자기소개 좀 안녕하세요. 캐롤라인 성이고요. 리아 성의 딸입니다. 캐롤라인이라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친구들하고 지인분들은 저희 캐로라고 부르고요. 캐롤? 네, 캐로. 네, 개구리 캐로로. 예. 하고 작년에 세인트 마틴에서 졸업을 했고 전공은 디자인이 아닌 패션 저널리즘이었고요. 패션 저널리즘. 네, 근데 저널리즘 전공이었지만 저는 패션 홍보 PR 쪽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PR 인턴으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외모는 거의 뭐 고등학생 같은데 지금 뭐 몇 살이라는 거야? 26살이에요. 진짜? 네, 한국 나이 많은. 감사해요. 아니 고등학생 같아. 아까 들어오시는 거 제가 방송 중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뵀는데 자매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네. 진짜. 내 딸이 나이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어려 보이는. 아니 그럼 뭐 상상에 맡길게요. 스타일이 두 분 다 너무 영하셔서. 많이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베스트 프렌드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 그 짝퉁 인터뷰에 나와주셨는데 패션쇼 방송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안 그래도 이제 문군 대표님이 이런 게 있다 하셔서 보고 와야죠. 자료 조사는 다 하고 왔습니다. 우리 캐로도? 엄마한테 들었어요. 방송은 직접 듣지는 못하시고? 네. 죄송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듣고 좀 어떠셨어요? 패션쇼? 좋죠.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슈였던 거고 그래서 문군 대표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셨을 때 당연히 그냥 응할 수밖에 없었죠.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는 이런 팟캐스트 별로 없죠. 패션 쪽은 많이 없어요. 네. 제가 팟캐스트는 많은데 지난번에 조사를 했었는데 팟캐스트 패션과 관련돼서 신발까지 포함해서 팟캐스트가 한 5개 있어요. 그리고 제일 오래된 게 복식남녀. 그거는 진짜 디자이너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뭐 이런 잡담하는 거고. 재밌겠다. 아니, 지금 요게- 뭐 우주 방송에서 요게 이제 제일 오래되고 그 다음으로 오래되고 좀 이거는 패션 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다루는 거고 조금 내용이 다르죠.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제가 자료 봤을 때는. 오. 그래서 괜찮다. 북한 최충원 실장님이 먼저 했었기에 네. 북한 최충원 실장님한테 얘기를 먼저 들었었던 거고 음.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네 하다가 문근 대표님이 하시겠냐 하니까 당연히 쉽게 응했죠. 사실 그러면 그 섭외 요청을 받기 전에 우리 방송을 알고 계셨던 거네요? 네, 북한 최충원 실장님한테 저때 들었습니다. 섭외가 만약에 안 갔다면 좀 약간 섭섭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약간 섭섭한 게 아니라 많이 다행입니다. 문근 형님이랑은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제가 처음에 몇 년 전이에요. 음. 제가 먼저 한번 뵙자고 했던 거예요. 제가 그러는 경우가 잘 있지는 않은데 네. 이분이 걸어왔던 길이나 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던 그때 일들 핫솔스였죠. 네. 굉장히 음. 이 사람은 뭘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 굉장히 앞으로 먼저 나가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게 됐고 얘기를 듣고 그 말을 하는 저분의 모습이 항상 긍정적이잖아요. 그렇지. 네, 저와는 조금 다른 성향인데 그래서 많이 말려줘야 돼요. 친하신가 봐요.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동빈이 데뷔 때부터 봤으니까 근데 오래됐죠. 제가 먼저 알고 싶었던 분이에요. 궁금했던 분.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 왜 이렇게 벙어리가 너무 되셨어요? 칭찬하시니까 몸둘 이제 바를 알겠냐 모르겠네요. 나의 가치를 아, 이런 아니 표정이셨어요. 각설을 해주셔야지. 우리 얼굴에 대표님, 양력히 씌어 있죠. 우리 대표님 제가- 어떤 분이신지. 네. 아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 뵙고 네. 사실 중국에서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전에 중국에서 많이 저도 활동했었지만 어떻게 인연이 없어서 못 만났던 것 같고요. 한국에서 지금 디자이너들을 중국 쪽에 교류하게 하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시고 계세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직 제가 뭐 많이 못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앞으로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대표님은 지금 중국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작년 말에 한국에 상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딸내미 여기 앞에 있지만 네. 중3부터 고3까지 샹하이에서 상주하면서 아이도 학교를 거기서 다녔고 그 개인 투자 법인이라고 할 때는 제가 상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사실. 조건이라기보단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법인을 만들어 놓고 제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상주를 5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국을 왔다 갔다 하고 또 딸내미도 영국 가 있으니까 아이한테 가서 있기도 하면서 일의 광주 패션이 그때는 한국뿐이 아니라 영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이렇게 4나라를 제가 섭외를 하는 거예요. 디자이너들을. 그래서 국제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거의 한국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는 상태라 상주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아니 그 중국에 굉장히 오래 계시면서 한국의 뭐 디자이너나 패션들을 좀 알리는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패션을 교류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하셨는데 그 뭐 중국 시장의 패션 브랜드나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진출을 많이 했잖아요. 뭐 잘된 케이스도 있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은 뭐라고 보세요? 중국과 한국의 패션. 지금은 차이점이 거의 없죠. 지금은.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 진출했을 때만 해도 2008년도니까 벌써 시간이 10년 전이네요. 횟수로 11년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저처럼 개인 투자법인을 공식으로 만들고 중국 패션위크 북경에서 하는 거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한국 사람은 저 하나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드문 케이스였기에 그리고 개인 투자법인이라는 걸 정식적으로 했다는 건 일단 인식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혜택이 굉장히 많았어요. 활동할 때 제가 콜라보레이션이나 이런 거 할 때 가격 차이도 엄청 났던 거고. 근데 지금은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진출을 하셨는데 네. 그동안 11년 횟수로 11년 동안 중국의 발전한 속도가 너무 엄청나요. 그리고 제 딸내미 또래 20대 저 친구들이 세인트 마틴, 팔슨스 이런 식으로 이미 유학을 끝내고 대륙으로 돌아와서 활동을 한 지 3년에서 5년이 벌써 돼버린 거예요. 그래 놓니 지금 우리나라와 별로 큰 차이점이라는 표현을 사실을 저는 못 캐로 뭐 할 찾겠어요. 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잠깐 듣고 갈게요. 중국 패션을 얘기하자면 예. 중국
워낙 큰 나라여가지고 각 도시마다 스타일은 달라요. 근데 상해를 얘기하자면 좀 더 다양하죠. 스타일들이 더 오픈되어 있고 국제도시니까. 한국은 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좀 심하잖아요. 맞아요. 외모, 지상주의 뭐 그런 거. 근데 중국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 제 또래 애들이나 좀 30대, 40대 사람들 보면 옷은 좀 다양하고 뭐 꽃 갈아입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잠옷 입고 나가는 갈아? 사람들이 있고. 네. 아 제가 꽃, 한 말을 플라워. 그랬거든요. 왜? 플라워. 네, 엄청 다양해요. 아. 근데 한국은 좀 많이 스트리트 하고 캐주얼 하고 디자이너 얘기하자면 중국 디자이너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한국 패션 디자이너. 오, 세게 얘기하시는데. 냉정하신데요. 창의적인 게 별로 그렇게 막 도전적인 사람들이 별로 이게 없잖아요. 이제 한국은. 어디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신진 디자이너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롭게 등장하고 제대로 교육받은 이 세대가 이제 산업에 들어오면서 중국도 뭐 그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고 뭐 당연한 거고 대신에 산업적인 측면 그다음에 문화적인 인프라 뭐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 그 차이는 있죠. 왜냐하면 문화가 언제 열렸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가 스타일링에 아주 큰 차이를 내는 건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디자인상으로는 예. 그렇죠. 특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타일링과 색감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직은 우리 한국 디자이너들이 진출할 길이 아직은 있는 것이 수주를 받아서 옷을 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디자인 재능. 그러니까 그것을 접근을 좀 달리 해야 돼요. 과거와 같은 방식.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때 2008년 갔을 때나 문군이 한 2000년대 초반에 갔을 때만 해도 한국의 소프트웨어는 다 먹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들어가서 먹히지도 않고 먹힐 수도 없고. 근데 한국적인 것 그다음에 뭐 카피하지 않고 한국적인 거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아직도 나는 여전히 수요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근데 지금 캐로님이 계속 이렇게 아니야? 고개를 젓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의견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디자이너 분들 중에 우리나라 디자이너의 지금 신진 중에 정말 아까 저희 어제 나왔던 분들처럼 철학이 있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서 진행을 하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캐로님이 말한 것처럼 너무 일관된 스트릿 스타일을 너무 무차별적으로 보여주는 브랜드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같은 연령대의 디자이너를 비교했을 때 수적으로나 어떤 문화를 문화를 이렇게 체득한 걸로 봤을 때 이제 캐로님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 그게 지금 국내 디자이너들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일관적이고 개성이 없다라는 거죠. 저희가 중국에 이렇게 수주회의나 따라가서 이렇게 보면 중국인들이 관심 있는 브랜드들은 사실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얘기하면 뭐 이번에 CGN이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제이류 뭐 이런 거라든지 굉장히 독특한 그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거는 누가 봐도 걔네들도 다 해요. 근데 누가 봐도 한국 거라고 하는데 다 똑같아. 이렇게 비슷비슷해. 그런 것들은 차별성이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쪽 입장에서 보면. 경쟁력도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 서울 패션 위크 때 제 딸이 일단 몸을 담그고 있었던 상하이에 있는 패션 정보 회사 15년 된 회사가 있어요. 네네. 지금은 거기서 나와서 바깥에서 제 딸내미가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서울 패션 위크 연수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패션 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임원들 이렇게 해서 39명이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서울 패션 위크에서 쇼를 보기 위해서 자신들이 네네. 많은 돈을 내시고 네. 일단 겪겠다는 거죠. 이제 직접 중간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디자이너를 찾고 이런 것보단 직접 와서 보고 직접 디자이너를 선출하겠다. 콜라보레이션. 이분들은 바행하러 온 건 아니고요. 네, 콜라보 아니면 컨설팅. 네. 그래서 13개 브랜드 쇼를 제가 다 어레인지해서 보게 해드렸어요. 메인 쇼로. 메인 쇼 그들이 선출한 겁니다. 자료들을 먼저 내가 보고 싶다.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전에는 중국의 패션인들이 한국의 패션 쇼를 보러 오거나 그런 일들이 좀 없었어요?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통해 오거나 했었을 수는 있겠죠. 근데 39명이 단체로 진짜 패션 기업을 하는 분들이 오신 건 처음이에요. 그 기획을 우리 대표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기획이 그 상하이는 회사가 하신 거고
캐롤라인이 그 회사 있을 때 이건 캐롤라인이 직접 기획을 했던 겁니다. 오, 네. 캐롤 약간 아닌데? 어떤 쇼 보러 오셨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13개 브랜드였었는데 만지? 음. 그라피스트 만지. 만지? 네. 색감이 독특하잖아요. 음. 아이덴티티도 있고 하고 두 칸도 음. 받고 소노아 좀 네. 샬랄라 네. 하고 네. 손으로. 하고 또 홀리 뭐 넘버 있지? 세븐. 네, 홀리 홀리 넘버 넘버 세븐. 좀 세븐. 아까 봤던. 오, 네. 우리 2부에 나왔었던. 네. 네. 뉴파크 이렇게 신진이긴 문리. 하나 네. 자신들의 색깔이 확실히 있는 친구들 걸 쫙 선출한 거예요. 근데 13개 브랜드를 다 보고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두 브랜드가 있었는데 제가 의아했어요. 왜요? 일단 저는 그 딸내미는 20대지만 여기 딸내미와 두 분 저와 같이 얘기하는 지금을 봐도 이게 세대 차이라는 게 지금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목이 맞아요. 틀리고 분석하는 게 지금 틀려요. 네. 저는 스트리트는 눈에 안 들어요. 잘. 저도 그래요. 그분들이 아니다라고 지정한 두 브랜드 이름은 못 되지만 가 된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매출이 높아요. 그분들. 그러고 다른 뭔지 나라 알것 바이어들은 많아요. 근데 중국인들 눈에는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하던가. 예, 아니라고 딱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네, 두 개를 딱.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10수년 중국 중앙정보 소속이에요. 저는 네. 중국 패션협회 유일한 외국인 정회원이에요. 중국 국적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운도 좋았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포기하는 그날까지 돈 낸다고 되는 회원이 아니거든요. 중국 대륙을 통틀어서 2,000명이 안 돼요. 얼마나 패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고 중국 역사를 깨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저에 대한 뒷조사가 3개월 정도 걸쳐서 한 후에 받아줬던 거고 지금도 저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런 제 입장에서는 중국을 많이 접하고 안다 하지만 이미 10몇 년 동안 이들의 안목이 많이 바뀌었고 네. 테이스트가 많이 바뀌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저 좀 이번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또 많이 바뀌었구나. 네. 어떻게 이 두 브랜드를 아웃시킬까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다. 그러고 그들이 또 가장 좋아했던 거는 두 칸 만지 하고 티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자신들의 네. 색깔이 있는 거. 네. 그리고 화려한 프린트나 어떤 컬러감이 좋은 브랜드들. 네, 컬러가. 맞아요. 네, 그 컬러감이 그들에게 지금 문제가 아직 있죠. 네, 그렇죠. 그건 시간이 더 걸려야 되는 그게 거기 때문에. 그쪽에 가면 아마 실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컬러는 진짜 그 나라의 감각이죠. 아니 감각도 감각이지만 감성과 문화. 네, 맞아요. 그게 다 녹아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를 가면 그 도시의 벽이나 지붕이나 이런 걸 딱 보면 거기 그 도시의 컬러가 묻어나 있어요. 그 건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북경에 가면 왜 이렇게 어두침침하지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컬러가 자기 메인 컬러라고 느껴지는 거고. 그런 데에다가 화려한 거 막 들이밀면 그게 또 차별성이 되나? 좋아요. 어쨌든 그게 아마 그들 사는 문화가 반영이 돼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컬러감과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캐로는 지금 현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엄마 일 도우고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일할 때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여요? 예. 네. 의외네.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 다들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근데 두 부녀 사이가 모녀입니다. 모녀 사이. 이래 보여도 여자입니다. 아나 모르나 캐로 테스트한 거예요. 예. 우리 모녀지간께서 두 분이서 같이 옷도 이렇게 맞춰 입고 다니시는 게 너무 보기 좋지만 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세대 차이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네. 같이 일을 하면서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불만이 있다거나 이런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때마다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관계를 네. 엄마도 좀 워낙 남들한테는 좀 까다로운데 제 얘기는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네, 하고 싱글맘이에요, 우리 엄마. 그래서인지 사이가 좋은 편이고 뭐 틀리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얘기하는 편이라 그런 건 없어요. 싸우지도 않고. 우리 그냥. 엄마 입장에서 저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제 딸입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 않을까요? 게다가 성격이 저랑은 좀 달라서
굉장히 정확하고 그런데 싫은 게 있어도 웃고 있고 그런데 저 아이가 엄마 이건 아니잖아 할 땐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제가 50대이면서 20대 30대 이 젊은 신진 후배들을 대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저 친구 말을 제가 수용을 해야 그 후배들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들을 대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거고 캐롤라인의 조언이 사실은 제일 저한테는 정확한 조언이라 눈치 보면서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후배예요. 그럼요. 굉장한 자산입니다. 근데 일하면서 말고 이런 같이 생활하면서도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부딪힌다기보다는 저 친구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피해가죠 저를. 왜냐하면 제가 좀 줄 맞춰야 되고 얘기하면 항상 먼지 닦고 있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같이 누군가 외국에서 사귀어야. 공부를 하셨어도 한국에 그런 게 없어지지 않으셨던 거고. 아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줄 맞추는 그러니까 밤에 자러 들어갈 때 뒷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가는 살피면서. 그러니까 근데 저 친구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약간의 강박이 약간 있으시구나. 있어요. 굉장하게. 결벽증 뭐 이런 건가요? 결벽증은 네. 그 깔끔한 거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결벽증 아닙니다. 네. 네. 그 병원에서 네, 얘기를 하던데 일 외에는 부딪히는 건 없는데요. 제가 사춘기 때는 좀 많이 싸우긴 했는데 뭘 많이 싸워요? 제가 일방적으로 제가 혼자 다 듣고 막 있었죠. 하는 거 그랬는데 이제는 뭐 대학교 아, 가서는 그때 너무 힘들었어. 엄마를 좀 여자로서 이해를 많이 했죠. 이제 자기 차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갱년기가 오니까 잘 겪고 와야겠지.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수고하세요. 아니 근데 캐롤을 옆에서 보니까 되게 미인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설리 씨를 좀 닮은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데. 감사합니다. FX. 아. B급 이생이 알 정도면 유명합니다. 근데 남자 친구는 있으세요? 주변에 다 이 단어를 조심해야 되는데. 다 게이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한국에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네. 쓰이는데 그냥 그게- 성향이 그게- 좀 다른 친구들이. 그냥 성향이 다른 것뿐인 건데. 그게 세인트 마틴 이 영향일까요? 예, 엄마 영향도 있고 엄마 주변 왜냐면 저는 사람들도 다 파슨스 거의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저는 18해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을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국 분들을 접하지도 않았고 네. 일부러라도. 근데 그때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파슨스 출신이다 패션인데 다 그쪽 분들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컸고 그리고 세인트 마틴을 가서 지금 아파트에서 살 때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는 그냥 이제 그쪽이 아니라 이제 화장까지 하는 세인트 마틴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편하거든요. 거기에선 전혀 이상할 게 학교 갈 때도 아니잖아요. 남자친구인데도 힐 신고 스트레이트면 좀 더 이상하게 보죠. 이상하게 되게. 봐요. 아니 뭐 거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한국만큼의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절대. 네. 이렇게 대놓고 비하하거나 대놓고 욕하거나 이런 문화는 전 세계 네. 없어. 그러니까. 일본 있다. 네. 일본하고 우리나라. 근데 정신병으로 취급하진 않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의 재능은 타고난 재능이라 어. 나는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들은 타고난 재능이어서 부럽기도 했어요. 저는 한편으로. 캐로가 지금 한국 온 지가 얼마나 되셨죠? 상하이에서 지금 그 회사 다니다가 한 달? 한 달 안 되죠. 20일 정도. 네. 어떻게 보면 그 해외에서의 생활을 더 길게 한국에서 살아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한국어를 이렇게 잘 못했어요. 제가. 네. 문근 오빠하고 얘기할 때마다 엄마가 통역해주고. 아 진짜. 네. 아저씨였는데. 오빠야. 이래. 아니 한국말이 짧아서 아저씨라 그랬었나 보다. 오빠. 아니 그러면 한국에 지금 가장 길게 있는 시간일 것 같기도 한데 네. 한 달 정도 와서 가장 이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다 이해가 잘 돼요? 좀 제 또래 애들이 예의가 없더라고요. 예의가? 네, 뭐 전철하고 버스 탈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타면 자리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하더라고요. 싸가지 없었어요. 대한민국 1등을 넘어 세계로 가는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럽을 소개합니다.
스킨 슈즈로 출발한 벨로. 요즘 국내 워터파크 어딜 가든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그 아쿠아 슈즈 말하는 거 맞죠? 맞아요. 글로벌 넘버원 브랜드를 지향하며 지난 2년 연속 수출 100만 불 돌파. 중국 광저우 휘메이 그룹과 3년간 250억 원의 판매 개런티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그 벨롭이에요. 아, 벨롭에서 올여름 신제품으로 워터 카멜레온 래시가드와 아쿠아 슈즈를 출시했다는데요. 이건 뭐죠? 평상시에는 무늬가 없는데 물에 닿으면 숨겨진 무늬가 드러나는 래시가드 아쿠아 슈즈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는군요. 와, 벨롭 대단하네요. 물갈퀴가 달린 아쿠아 랜더로 세계 최대 스포츠 용품 쇼인 독일 이스포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더니 세계 최초 워터 카멜레온 래시가드와 아쿠아 슈즈까지 기술력은 글로벌 브랜드가 확실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대표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이었습니다. 어디서 사죠? 녹색 창에 벨롭 두 글자만 쓰면 됩니다. 참 쉽죠잉? 아직 캐롤라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나고 자라고 10년, 네. 일본 4년, 중국 4년, 영국 5년이에요. 그런데 야. 그 나라들은 그 양보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저 아이는 그걸 몰라야 되지만 한국은 그렇다라는 걸 알고 있는 친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알게 됐죠? 가르쳤죠. 왜냐면 한국에 왔을 때 일어서서 양보해드려. 처음에 왜? 내가 왜? 이었는데 이건 이제 문화가 다른 거니까 뭐 다른 문화를 가르쳤던 거라 자기는 그러는데 막상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안 움직일 땐 이건 딱 들어오면 저 눈 감고 자는 척하죠. 아니요. 그냥 뻔뻔하게. 아 그렇게 있나요 요새는? 앉아 그것도 있던데요? 세대마다 조금씩 다르고 네. 그다음에 뭐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여전히 뭐 착한 아이들도 있죠 물론. 근데 있죠, 대부분이 이제 옛날 같지 않은 거죠. 음. 근데 그렇지. 그게 우리나라 사실 문화였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르쳤는데 하나 더 있어요. 뭐 한국에 있어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밖에. 맞아요. 길에 그거 네. 외웠어요? 이게 종량제하고 그것들 어쨌든 이게 지자체의 가장 큰 폐해가 날 쓰레기통이 없어진 거라고 봐요. 지하철이나 뭐 이런데 쓰레기통이 없는 거는 뭐 지금 물론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전에 그 테러 위험이 테러 위험. 많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싹 치웠다. 그래서 길에 쓰레기통이 없으면 버스 정류장 근처로 가시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버스 정류장에 조심해야 될 건 사람 많은 버스 정류장은 밤에 막 넘쳐납니다. 이렇게 맞아요. 주변에 버릴 다 데가 쓰레기 없어서. 쓰레기통 특히 뭐 홍대, 명동 뭐 이런 데는 굉장히 많죠. 아니 근데 한국에 와서 뭐 해보고 싶었던 거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없어요? 15살 때 너무 놀아가지고 그런 건 없는데요. 아, 네. 놀 건 다 놀았어요? 네. 그 교포 친구들의 특징이자 장점? 그냥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대학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만 하잖아요. 그리고 대학 그 어려운 데 들어간 후에 열심히 클럽 다니고 술 마시고 많이 놀죠. 네. 근데 외국은 그게 반대예요. 중고등학교 때 할 거 다 해보고 대학 들어가서 첫 번째 학년에서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놀다가 완전히 학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어릴 적에 좀 재밌게 잘 노셨어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그때 힘들으셨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다 하고 났으니 대학 들어가서는 안 하던 걸 하는 거죠. 공부. 근데 패션 저널리즘이라는 건 영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양인이 없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학생회장 2년 동안 잘 하시면서 이야, 솔리. 그런 저널리즘을 한국어로 좀 이렇게 써서 기고도 좀 하고 그러시지. 우리 같은 데다 기고. 한국말이 짧아요. 그걸 쓸만한 한국말은 아직은 영어로 써주면 번역이 안 돼서.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그걸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하라니까 글로 하지 말고 그러면. 그것도 괜찮대요. 아니, 근데 저널리즘은 영상으로 해야 될 수준을 좀 넘어서고 아주 좀 뭐라 그랬지? 문학적인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혹시 그 PR 쪽에 이제 뭐 공부를 좀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대학원은 가고 싶은데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2년 동안 경력 쌓은 다음에 네. 야간 한국에서? 시간 때?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야, 근데 한국에서 패션 저널리즘이라는 근데 저널리즘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널리즘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마케팅이나 패션, 비즈니스나 네. 그래서 그 국내 브랜드들 혹시 좀 많이 알아요? 알죠. 웬만한 브랜드들은 다 알아요? 네. 거의 다 알죠. 그럼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디자이너 브랜드요? 디자이너 브랜드든지 아니면 뭐 패션 기성 브랜드, 기업이나. 패션 기업도 좋고요. 어디 들어가서 내가 마케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저 브랜드는 내가 한번 건드려서 이렇게 좀 올려놓고 싶다.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는 일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네. 네, 언니 오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공짜로 도와줄 수 있고 네. 그분들은 기업에선 일해보고 싶어요. 한 번도 그 전에 영국하고 중국에서는 협회 아니면 에이전시 아니면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일을 많이 해서 기업에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뭐 현대 대기업. 대기업 지금은 아모레퍼시픽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뷰티도 패션이라는 거는 옷이 아니잖아요. 모든 라이프스타일. 통괄한 거기 때문에 네. 아모레퍼시픽이랑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식으로 많이 관심을 두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같이 접목할 거는. 그리고 어차피 글로벌로 강한 기업을 하고 싶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조직을 배우는 게 30이 되기 전에 맞는 거 아닌가. 30 후에는 조직이 있어 들어가도 못 따라갈 거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정도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결혼하면 시부모, 시댁 그냥 그것도 조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익숙해지는 게 낫지 않겠나 이제쯤에는 30 되기 전에 한 2, 3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근데 뭐 개인적으로도 그런 욕심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당연히 있죠. 경험은 소중하죠. 네. 어떤 경험도.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혹시 그 업계 계신 분 있으면은 네. 예, PR 열심히 PR 해도 돼요. 여기서 얘기하면 또 다른 데 나 이런 전달돼가지고 외국어 잘한다. 기본적으로 대기업 그 마케팅이나 홍보실에서는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네. 패션 대기업 쪽에서는 뭐 예를 적극 들면 PR 삼성 하는 패션, 뭐 LG, 코롱, 네. 이랜드 뭐 이런 데는 홍보실 애들은 들어요. 이름은 캐롤라인 성이지만 한국 이름도 있고요. 하고 미국 여권하고 한국 여권 둘 다 가지고 있고 언어는 영어, 한국어, 중국어, 1어 4개국어 할 수 있고 미국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10년 산 다음에 일본에서 4년, 상해에서 4년, 영국에서 5년 그리고 경력은 영국에 런던에 있는 칼라 오토 PR 에이전시에서 일했고요. 네, 중국 심천에서 패션협회에서도 일했고. 여기서 갑자기 이력서를 쓰시면 어떡해요?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마. 그러면 좋습니다. 경력 말고 일 잘합니다. 네, 어떤 부분에 나는 강점이 있다. 브랜드에 대해서 홍보 자료나 기사는 한 30분 안에 다 쓸 수 있고 영어, 한국어 둘 다 하고 정리는 너무 잘해요. 알겠습니다. 네. 요것만 딱 따갖고 일단 여기 쭉 뿌려봐야겠다. 말이 원하노나. 아니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브랜드에서는 굉장히 탐내할 만한 인재인 것 같고요. 뭐 이런 채용이나 이제 우리 캐로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패션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캐롤라인이 한 말, 기업체에서 큰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디자이너 언니 오빠들 힘든 거 너무 잘 알아요. 언니 오빠들은 공짜로 그냥 도와드릴게요. 네. 라고 말을 했으니 캐롤라인한테 연락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 한국에 오셔서의 계획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목표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계획과 목표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작년 말에 이제 상주하겠다고 결정은 했으나 아직까지도 제가 하는 일이 중국 측으로 일을 합니다. 한국 정부의 어떤 후원과 버짓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은 중국 측에서만 시정부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 후배들이 중국이나 그런 곳에 해외 쇼에 항공권 값만 내고 가서 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무슨 꿈이 이렇고 뭐 큰 무엇은 없고 중국 충칭, 광저우처럼 네. 항공권만 내고 가서 그 큰 쇼들을 해서 자신의 스펙을 쌓고 바이두라는 곳에 네이버 같은 거죠. 네. 바이두에 자신의 기사가 올라가는 거를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하는 목표 외에 다른 큰 무엇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엔 10브랜드가 갑니다. 바로 전에 18브랜드를 데려갔어요. 근데 너무 제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피팅 리허설을 다 같이 띄워주거든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니까 거기서 모델들이나 연출가에게 무엇을 애들이 원할 때 친구들이 원할 때 자신들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싸움닭처럼 제가 뒤에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때는 많아요. 그렇게 진행을 해줘야 우리 한국 후배들이 제대로 쇼를 하고 자료를 가져가니까. 근데 이번에는 10브랜드만 가는 게 이제 조금씩 벅차기 시작하더라고요. 광교 패션위크 말씀하시는 네, 거죠? 18브랜드는 너무 많았고 그전에 20몇 개였고 이제 점점 줄고 있네요. 그 말은 동일한 의미로 제가 늙어가고 있다는 소리죠. 몸이 힘들어서 못하겠어서 10개씩만 하지만 네. 그 10개를 할 때 사실 이제 박종철 선생님은 제가 항상 모셔가요. 슬링스톤. 왜냐면 젊은 친구들만 데려면 그 무대에서는 경륜 차이가 확 보여져요. 무대 연출이나 이 분위기가.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건데. 근데 박종철 선생님이 감사하게도 같이 가주셔요. 그 선생님 쇼를 밑으로 해서 후배들을 보여줄 때 사실 너무 신진도 많거든요. 예. 제가. 그렇다고 해서 GN을 안 하고 하이솔 쇼를 못했던 친구들은 못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후배들이 가더라도 중국인들에겐 누구지? 뭐지? 근데 이 친구들을 참가시키는 게 제가 데려간다고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광주 패션협회랑 제가 싸워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것도 이제는 저한테는 사실 벅찬 일이기 때문에 큰 목표와 꿈은 아직 없고요. 네. 이걸 좀 더 부드럽게 원활하게 잘 진행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게 유지가 돼야 돼요. 저는 항공권만 내고도 갈 수 있는 네. 그 관계 유지를 계속 해나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대표님께서 굉장히 소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작을 잘 트시면 우리 캐로 같은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길을 닦아주시는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뭐 큰 돈을 벌거나 어떤 큰 이익을 저한테 가져오는 일들은 아니에요. 근데 제일 좋은 예가 사실 두칸과 만지인데 저한테는 작년 11월에 광주 패션위크를 갈 때 그들에게 그거는 제대로 된 해외 쇼는 처음이었고 그러고 결국엔 2번뿐이 한국에서는 쇼를 안 했고 광주 패션위크 2번 한 게 다인 친구들이 메인 쇼가 된 거잖아요. 서울 패션위크 온쇼. 그때 그 친구들이 문자를 보내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천둥 벌거숭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건 아니죠. 자신들이 재능이 뛰어난 걸 인정을 받은 것뿐인데 그런 문자, 이런 손편지, 그 감동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고 그렇죠.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예. 언론은 손편지 쓰셔야겠네들. 네. 우리 캐롤라인 네. 앞으로의 목표 뭐 올해 목표도 좋고요. 얼마 안 남았지만 올해보다는 저는 그냥 일단 경력 쌓은 다음에 언니 오빠들 아니면 저보다 어린 디자이너들, 저는 홍보 쪽이잖아요. 네. 재능 있고 능력 있는 분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네. 엄마 영향이 너무 컸다. 돈 버는 얘기는 하나도 없네. 돈은 뭐 기업에서 있다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돈도 조금씩 받으면서 아니, 그렇게 뭐. 하세요. 그냥 외국에서 한국 분들이 아닌 네. 어차피 외국에서 온 저희들은 외국 사람한테 돈을 벌어야죠. 네. 외국에서 활동하고 유학하고 돌아와서 한국 사람한테서만 돈을 정보돈과 디자이너한테 받는 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외국에서 알겠습니다. 했으면 외국에서 벌어야죠. 아니 근데 우리 캐로가 저 패션 저널리즘을 기반으로 네. PR과 마케팅 이제 전문가로서 도약을 꿈꾸고 있잖아요. 네. 또 많이 또 해외에서 공부도 많이 하셨으니까 네. 저희 패션쇼 PR과 마케팅도 좀 책임을 져주세요. 네. 어떻게 하면 좀 홍보가 될지 이 글로벌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캐롤라인 지금 가방 싸고 있는 거야? 다 쌌어 가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딸로서 엄마에게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 있으면 해주세요. 엄마 요리 진짜 못해.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시켜 먹자. 집에 가서 된장찌개 해주는 수가 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저한테 나의 된장찌개. 뭐 감동적인 거 뭐 오글거리는 말은 거의 맨날 하니까 자기 전에 저희는 네. 자기 전에 각자 방으로 찾아가서 뽀뽀 쪽. 뽀뽀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고맙다고 좋네요, 하고. 아, 오늘 진짜. 사랑이 네. 넘치는 패션쇼. 가기 전에 안아드리고 갈게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적응이 안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짝퉁 인터뷰 나와주신 디자이너 리아성 선생님과 딸 캐롤라인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종종 패션쇼에서 뵙길 희망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뛰어난 안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 마케팅 기업 K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K폰. K폰은 최고를 지향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해 마케팅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이버에서 K폰을 검색하세요. 조금 더 계셔주세요. 요거 하고 그거예요. 마무리하고. 네. 네, 패션쇼 4부까지 들어봤는데요. 우리 뚱카롱이 전해줄 얘기가 있죠. 네. 짝퉁 패션 기존 구독자분들은 그대로 짝퉁 패션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이폰 유저는 아이튠즈에서 패션쇼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팟빵 앱을 다운받고 패션쇼 구독 후에 개별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팟빵을 이용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 패션쇼 혹은 패션쇼 짝퉁 패션, 이게 좀 어렵다 싶으시면 짝퉁 패션쇼 검색 후에 구독해주시고 청취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공식 메일 패션쇼 2018@다음.net, 그리고 패션쇼 kr@gmail.com.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광고 문의는 메일이나 팟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패션쇼 홈페이지 fashow.co.kr, fashow.co.kr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패션쇼 후원하시는 분들, 우리 문근 형님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K폰, 트렌드 정보회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패션 전문 컨설팅 MPI 컨설팅, 이태리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광고 대행 및 마케팅 레프트컴,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이콘TV, 넘버원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휠라가 패션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패션쇼 후원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패션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